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말 완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인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 문암생태공원에 25만 송이 튤립이 만개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황홀경을 선사하고 있는 튤립 꽃천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과수농가에서는 냉해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형 산불까지 더해지면서 과일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드디어 올해 하반기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주시는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설 오창 테크노폴리스 109의 완성을 알리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지을 부지가 착공 5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대해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109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 사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09에 위치한 54만 제곱미터의 방사광 가속기 예상 완공 시기는 오는 2029년 말로 앞으로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한 인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85%의 분양률을 보이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입주와 관련해서는 신소재와 바이오, 첨단 산업, 환경 분야 등 우수 업체의 선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부지 정형화와 소하천 정비 등 모든 산단 기본시설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인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창 2산업단지를 연계하는 4차 산업혁명 벨트 완성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부지가 포함된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109에 대한 부분 준공이 완료됨으로써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오창 테크노폴리스 시행사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정부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제공 협약을 맺고 구축 사업 착공을 가시화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지방세 1,200억 원 이상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이 법인 지방소득세로 1,219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00억 원대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한 건 사상 최고액이었던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전년도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 청주의 센트럴파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암생태공원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25만 송이 튤립이 만개해 관람객들에게 황홀경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최병청 기자가 드론으로 튤립 꽃천지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너는 날 보내, 나도 날 보내, 불꽃이 튀네, 앞서서 보내, 뒤따라 보내, 같이 장단 맞추네, 봄처녀 재우시네, 새 푸른 옷을 입으셨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의 한 제조 공장 앞이 화물연대 농성으로 떠들썩합니다. 운영사가 바뀌면서 소수의 운송기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들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과 운영사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운송기사가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그 뒤로는 화물운송 차량이 경찰관 틈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식품회사인 청주의 A사에서 물류 운송을 담당하던 기사들이 올해 초 받은 해고 통보에 불복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부당해고로 인한 우리 생존권이 지금 박탈됐기 때문에. 일부 화물운송 노동자가 올해 1월 1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기사들은 해고 통보를 하청업체인 B사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A사의 물류운송 업무 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인 운영사 그리고 운송기사로 구성되는데 운영사가 올해부터 B사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들어 새롭게 바뀐 운영사가 지금까지의 근무 태도를 어떻게 알고 해고를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B사는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90% 이상 재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그거를 계약을 맺어갖고 저희는 신규 계약을 맺고 요번에 저희 회사랑 일하실 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요. 원청인 A사도 자신들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저희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재계약을 맺지 못한 운송기사는 10명, 이 가운데 3명이 농성 중인데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개화기를 맞은 과수 농가에서는 냉해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불황 기후에 대형 산불까지 퍼지면서 올해 과수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된 올해 4월. 자두꽃이 피던 이달 초 충주의 한 자두 재배 농가는 때 아닌 눈과 기습 추위에 꽃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꽃이 질 때가 되어 시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냉해를 입은 꽃은 확연히 다릅니다. 수정된 꽃은 꽃잎만 떨어지는 데 반해 냉해 입은 꽃은 살짝만 건드려도 꽃자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꽃들이 동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는 수확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 농가는 이맘때 새하얀 꽃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푸른 잎이 눈에 띄게 무성합니다. 평균 80과의 사과가 달리는 나무 한 그루에서 꽃이 3송이만 개화한 것도 있습니다. 해거리를 하는 때도 아닌데 꽃눈 대신 잎눈이 돋아나 꽃 자체가 달리지 않은 겁니다. 그마저도 비가 잦으면 꽃 썩은 병에 걸릴 수 있어 방제 작업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저희가 가을까지 어떤 봄부터 농약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좀 작고 지금 마음들이 다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농가가. 지난 2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에 접수된 도내 냉해 피해는 2,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과수 분야인 사과와 복숭아에 8,900건이 집중됐습니다. 사과의 경우 대형 산불로 국내 사과 면적의 약 1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출하량 감소에 상품성까지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또 산불이 났기 때문에 과수원이 상당 부분 또 이제 없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에는 크게 영향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는 또 한 번 서리가 내린 가운데 농가별 적과 시기를 늦춰 조기 낙과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단위의 신주거지로 탈바꿈한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의 4곳 중학교 신설 사업이 최종 적정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곡중학교는 내곡초등학교 남쪽 부지에 27개 학급 64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미디어 아트 페어도 국내 최초로 마련되면서 부산에 예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축제입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축제로 전시와 페어, 포럼까지 갖추고 있어 디지털 아트 업계에선 가장 권위 있는 축제로 손꼽힙니다. 부산에서도 바르셀로나처럼 이렇게 거리에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루프랩 부산으로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5성급 호텔방에 들어가자 해외 미술 작품이 눈에 띕니다. 미술품을 살 수 있는 국내 첫 미디어 아트 페어인데 독일과 프랑스, 부산 등 국내외 30여 곳의 유명 화랑에서 참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큰 미디어 행사라고 해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왔는데요.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그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전역이 미술관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립미술관과 옛 해운대 역사 등 부산의 주요 공간 26곳에서 400여 점의 미술품이 길게는 7월까지 공개됩니다. 여행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행하는 느낌으로 왔고 부산이라고 하면 원래 영화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굉장히 특색 있는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부산시는 이번 축제를 부산의 핵심 문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미술이 강한 만큼 디지털 아트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 다양성과 공존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세계화하고 세계화가 지역성이 되는 이런 글로컬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정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지 주목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옥천군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 동굴을 조성해 오늘 개장했습니다. 숲속 동굴은 50년 넘게 닫혀있던 폐광산 100m 구간을 관광 자원화한 것으로 국비 20억 원 등 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옥천군은 장령산은 피톤치드가 도내 휴양림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힐링 명소라며 숲속 동굴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와 교육당국은 오는 6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말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416억 원이 투입되는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은 실내 수영장과 노인건강복지관, 늘봄 교실을 갖춰 오는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24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천시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8억 4,8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도심 교통신호 등 안전보조시설 설치 1억 원, 약체락 스토리북 제작비 1,5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청풍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는 부분 삭감됐습니다. 단양군 대강면에서 전통주를 빚어온 대강양조장 조재구 대표가 오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온 조 대표는 검사 임관을 앞둔 딸의 합격 소식에 단양에서 받은 은혜를 단양으로 돌리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도내 최초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보훈생활보조수당은 기존의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수당 수령 시 복지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괴산군은 복지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훈 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충주시 의회를 찾아 파크골프 예약제 사업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4홀 규모로 보유하는 충주에서 사전 예약제가 필요 없다며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을 즉시 삭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충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평히 이용돼야 하지만 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시설을 독점하고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예약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